이 이른바 이재명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성남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성남라인의 핵심들이 그 대장동 아파트 이 분양을 특혜 분양을 받은 것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가 돼 왔는데 예. 이번에는 그 문제의 김현지 전 비서관, 예, 예. 이 사람도 대장동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이거 이재명 측근들이 하나씩 그냥 다 돌려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김현지 씨 측에서는 우리는 저기 이 무주택이었기 때문에 1순위로 우리는 뭐 그 전혀 그 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들어갈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문제는 1순위에서 자격이 있어서 갈 수 있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문제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보니까 김현지, 정진상이 무슨 뭐 이한성이 줄줄이 거기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아, 이재명 그 당시 시장하고 다 그 아는 그런 사람들, 그 다 연고자들,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갔다면 그게 문제지.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이 전부 거기 다 들어가서 아파트 한 채씩 다 챙겼느냐? 그게 물론 자기들 돈 주고 샀다 이러겠지만 어떻게 챙겼느냐? 그럼 이 뒤에는 가면 그 자금은 또 이제 각자가 자기 자금이야 또 많하겠지만 정말로 순수하게 자기 자금이냐? 그게 뭐 집단으로 가서 거기 아파트 살 일이 있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 화천대요, 거기에서 지었던 아파트가 아닌 다른 구역에서 분양을 받았다면 몰라요. 김만배가 5개 블럭을 이 시공권까지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것에서 이렇게 분양을 받은 걸로 나오니까 특혜가 아니냐,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그가 18개 블럭인데 다른 블럭에서 다 받았다고 모르는데 대부분이 김만배가 시공권이 있는 그 아파트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연출 해가지고 그 저기 다 모았는데 그 다 들어가 있는데 뭐 무주택자니까 충분히 들어갈 자격이 있었다든가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러면 거기 다 들어갔을 때는 이 줄줄이 거기에 김만배 하는 그 아파트 거기 그 사업 그 영역 내에서 다 받았다면, 얕은 어떤 특혜, 이를테면 무슨 이 아파트 분양가를 봐줬다든지 아니면 뒤로 어떻게 뭐 지원을 해줬다든지 금전적으로. 네. 그럴 수도 있는 앞으로 내가 만약에 그때 7억인가 8억엔 주고 샀다, 그럼 뒤에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게 요새는 벌써 뭐 또 배로 올랐다면서. 근데 아니 그걸 6억 9천 주었는데 지금은 15억 내지 16억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 뒤에 자금 출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그 다음에 왜 이 사람 하필 거기 다 몰려서 샀는지 이런 것도 수사가 적극적으로 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건 관심 받겠겠죠. 그런데 이제 수사팀이 이제는 제대로 다시 이제 재무장하고 이런 거 다 밝혀내야 되겠지. 아니, 그 당초는 화천대유 쪽에서 설명은 그 지역에 분양이 그때는 잘 안 돼가지고 남은 아파트를 말하자면 본사가 갖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빌딩도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렇게 분양이 안 되면 본사가 갖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그게 또 자격도 갖췄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에 박영수 딸도 거기 특혜 분양받았다고 있고 나와 있어요. 천화동인 5호 그 정영학 회계사 있잖아요. 거기 여동생도 그것도 분양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진 것이 이런 것이지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수사라든가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나오지 않고 특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또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소위 말해서 성남라인 또 이재명 측근들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받았는지 누가 전수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취재를 하다 보니까 김현지 이 사람이 여기 아파트까지 받았나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사 측이 보유하고 있던 것에서 받았다면 오히려 의심의 소지는 더 많죠. 왜냐하면 회사가 봐줄 여지가 더 많으니까. 여러 그렇죠. 가지 특혜를 줄 여지가 더 많으니까 그런 거고. 당시에도 그 아파트는 인기가 있었다는데 뭐 갑자기 그때는 그게 없었다고 하는지.
그런 점도 이번에 확실히 밝혀야 돼. 근데 그 당시에 정말로 그 지역에 이 분양할 때조차도 인기가 없었던 건지, 예? 아니면 그때 경쟁률이 얼마나 됐는지, 그 다음에 회사가 보유했던 이것을 그냥 받은 사람들에게 회사 측에서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이런 거 이제 다 밝혀내야 되겠죠. 누구는 다 의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그 사람들 전부 그리로 몰려가서 다 사는 그러니까요. 거야? 왜 몰려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살던 사람들이 왜 거기 더군다나 김만배가 시공한 아파트에만 가서 그렇게 우르르 몰려 사냐 이야기고, 그동안 이재명 측근으로 좌진상 우동기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드러난 것은 유동규는 그 아래급이고 실질적으로 핵심 남자로서의 최측근은 정진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도 비서실에 5급 비서관으로 있었다고 또 정책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캠프 부실장으로 있잖아요, 비서실에. 선대위죠, 지금은. 캠프에 있다가 선대위로 옮긴. 그런데 또 여성은 김현지, 여기도 5급 비서관으로 진짜 실세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오랜 인연으로 한 20년 됐다고 그래요. 예. 옛날 시민사회 운동할 때부터 지금 이 후보하고는 각별한 사이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상이는 변호사 시절부터 그 사무장을 하면서부터 하니까 거기도 오래됐고,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를 하면서도 정치적 뜻이 있어가지고 시민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시민운동 한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다 정치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냥 시민운동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시민운동이 아니고. 거기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한 지름길이 뭐냐.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시민사회 활동하는 것이 가장 단축된 그런 코스다고 자기들끼리 판단을 했겠죠. 근데 어쨌든 김현지 씨도 보니까 이 사람은 성남 참여 자치연대 사무국장 할 때, 예. 이때 이재명 지금 후보는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있고 이런 거 서로 변호사 시절이니까. 관련이 잘 돼 있었고, 예. 그 무슨 당선 인수위원회 할 때 인수위 그때는 성남시장 때죠. 예, 성남시장 그 당선인 해가지고 인수위 그게 시민행복위원회인가 이런데 예, 여기 간사를 했네요. 김현지 씨가 간사를 했죠. 그다음에 2018년이 되겠네요. 도지사 때는. 그다음 성남의제 21 이 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또 각별한 관계고 이거는 또 특히 백현동 백현동길에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백현동에. 이재명 선대 본부장을 하던 김인섭 씨가 들어가고 특히 환경평가가 아주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녹지지구니까. 그 환경영향평가를 맡았던 성남의 21이라는 그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을 이 김현지가 하고 있을 때 다 일사천리로 처리가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등급도 4단계가 뛰어오르고 그다음에 용적률도 몇백 프로가 오르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남의제 21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말하는 성남 아젠다 21 이런 이야기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이 회사 참 이 단체가 그 실천협의 사무국장을 이제 이 김현지 씨가 맡았었는데 이 본래 근데 환경영향평가 같은 거 하는 단체가 아니래요. 시민단체가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합니까? 그 사람들, 그 공무원들 이야기도 그런 거, 이 단체가 그런 거 하는 거 못 봤다. 이런데 이때는 해가지고 뭐냐면, 보니까 영향평가 거기서 용역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도 무슨 특별히 환경이 어떻다 이렇다 그런 게 아니고, 환경교육 잘해야 되겠다. 주변 녹지 훼손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 누구나 어린애들 할 수 있는 말. 그런 거나 이제 해가지고 그걸 의견이라고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니, 또 그걸 의견이라고 받아가지고, 이건 뭐냐. 그걸 산을 깎아 먹기 위해서 핑계 삼는데 이건 누구를 동원해내? 바로 자기 아는 사람도 동원해가지고 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렇죠. 세상에 말이죠. 이 아파트 지었는데 10층, 11층까지 옹벽이 있다는 그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50m라는 네, 거예요. 50m. 그리고 요 옆으로는 300m. 그러니까 거대한 만리장성이야 장벽이 쌓여진 거예요. 요즘은 성벽이 쌓여진 겁니다. 요즘 아파트가 전부 고층 아파트가 되면 옛날에는 11층, 12층, 12층이 이제 제일 높았던 거거든. 그렇죠. 고층 아파트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고층 아파트가 옹벽에 딱
마주 붙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해놓고도 말이지 참 야, 간이 큰지 말이지. 산림청장도 국회에서 15m 이상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도 놀랬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연구소 부지를 가지고 아파트 해먹겠다고 이렇게 그 발상이 대단한 발상 아니에요? 그것도 원래는 임대 아파트 100%. 100%. 근데 10%만 임대하고 나머지 싹 분양해갖고 3천억에 이익을 남긴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바꾸고 나 10% 해가지고 사인해줘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김인섭 씨도 뭐 돈 몇백억 내놓으라 했는데 그게 안 돼갖고 소송까지 걸어서 70억을 또 받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측근들이 다 해먹은 거예요. 짓을 하고 개발로에서 해먹고 또 아파트 분양받아서 또 챙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시행사가 성남 R&D PFB 이거는 이제 페이퍼 컴퍼니라는 얘기인데 성남 R&D 이 PFB라는 이 회사가 시행사인데 3,143억 원 분양 이익을 받아 챙겼네. 그러니까요. 근데 성남에는 웬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냥 뭐 요새는 몇백억 원 그냥 돈도 아니에요. 돈 아니지. 거기는. 예. 그래서 저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오히려 참 아니 50억 먹고 뭐 그렇게 검소하다고 그러나요? 참 기가 막힐 이런 일을 그게 왜 하필이면 그 청렴 결백에 맞지 않는 이재명 후보의 당시 핵심 시장 측근들이 본인이 정진상에는 측근 맞다고 그랬잖아요. 네. 김현진은 이제 뒤늦게 나왔습니다만 이 사람도 딱 가려져 있었는데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소문들이 나오면서 부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죠. 뭐냐면 처음에 소문 나니까 전부 그냥 민주당에서 이래가지고 전부 고발한다 이래가지고 뭐 네티즌 둘 고발하고 그다음에 또 강용석하고 누구야 김세희도 고발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그 전에 고교수가 이야기했습니까? 뭐 한 2, 3일 되면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나오지. 자기 입으로 나왔잖아요. 예, 나왔잖아요. 40명 뭐 무슨 고소했다면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언제 무슨 혼외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 후보와 불륜설을 퍼뜨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 그런 얘기는 덮어야지. 자기 입으로 다 이야기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소설장 내니까 거기 다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버린다고.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참 한심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머리 영리한 것 같이 하면서도 하는 게 맨날 뒤에 뭐냐면 그 흔적을 남겨놓고 가. 아니 이거 뭐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다스베이더 있잖아요. 다스베이더. 네. 완전히 저는 지금 정말 순간적 사진 딱 보니 다스베이더. 나 옛날 스타워즈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짓을 해가 그거는 명백히 뭐냐면 이제 기자들 골탕 먹이려고 한 짓이거든. 예. 자기들이 골탕 속아라 해가지고 기자가 속으니까 아니라고 빡빡 우겨대고 말이야. 오히려 그래서 속에서 무슨 득이 있나요? 아니 기자가 오히려 우습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짓들을 하는 게 그게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정말 안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짓을 그러니까 캠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캠프는 뭐 항공모함 공룡 캠프인데 그게 움직여야 뭘 하죠. 그 요즘 이재명 후보가 요즘 나서가지고 우리 당이 잘 안 움직인다. 좀 속도감 있게 가자고 지금 맨날 그거 하는데 뭐 보니까 오늘 기사 난데 보니까 나부터 대장동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나부터가 반성하겠다 했는데 나부터가 아니라 바로 자기인데 뭘 나부터가 있어. 특히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후보의 형 이재선 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하고 통화한 내용 녹취록이 녹음이 파일이 그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시중에도 떠들었는데 거기 보면은 어째서 그 주변에 꼭 그런 사람들만 몰려 있느냐 그걸 한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돼가지고 동생 그런 걸 막아주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거 가지고도 정신병원에 넣고 뭐 시정에 간여한다 해갖고 정신병원 입원시키려고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대단하게 내 가족이 나한테 시정에 개입하려 해서 막았다 이런데 아니 가족이 시정에 개입하려면 그냥 하지 말라고 이러면 되는데 그걸 온 동네 소문 내면서 그 정신병원까지 입원시키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머리 쓰는 게 바보같이 쓰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재선 씨는 회계사 아닙니까? 예. 상당히 그 이재선 씨를 아는 분들 이야기는 엘리트라는 거예요. 진짜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된다. 동생이 저러다가 큰일 난다. 또 회계사고 그래갖고 좀 소심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를 따지는 사람들은 그게 좀 소심하잖아요. 그걸 이제 시정에 관여한다, 뭐 개입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벌써 고인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아직 그럴 나이도 아닌데 오직 속을 썩였겠습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또 뭐 선대위가 안 움직인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저는 문제의 모든 근원은 이재명 후보한테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예, 본인들이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참여하는 사람들 다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당선시키겠다, 대통령 만들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뒤에 앉아 구경하는 거지. 뭐냐면 이름만 얹어놓고 왜? 그 사람이 후보 본인이 사람들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보니까 그 사람 별로 그런 거 없어. 자기 혼자 가가지고 그냥 스타 역할을 하고 말 돌아다니면서 뭐 어떡하라고.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할 때 탁 쥐고 자기 혼자 스타되고 왕되듯이 예? 제왕인 듯이 그렇게 한 걸 지금 대선에서도 올라오니까 안 돌아가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대장동 비리라든가 또 그 부인 낙상 문제 여러 가지를 보면 자기들도 이건 아니네. 아니네. 뭐 진실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회의감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안 나서죠. 예. 본인이 잘해야 하는데 또 측근들이 8호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무슨 별동대를 또 만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글쎄,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잘 안 돌아가니까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덩치가 너무 크면 비대증이 걸리면 그거 잘 돌아가지 않게 마련인데 그거 이제 잘 돌아가게 하려면 이 핏줄을 쫙 많이 만들어가지고 피가 잘 통하도록 해야 되거든.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는 혼자 뛰어다니고 또 이쪽에서는 뭐 양정철이 그랬대. 후보 혼자 뛴다는데 당에서는 송영길 대표 혼자만 바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직 자체는 안 움직이는 거지. 그 별동대를 만들어봐도 사실 소용이 없다고. 왜? 이런 식의 시스템이라면 별동대를 만들어도 안 돌아가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퍼붓는 게 언론 탓. 또 하나는 이제는 검찰 탓. 그런데 정말 해야 할 것은 내 탓이오. 이렇게 마음을 잡아야 제대로 굴러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또 하나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왜 안 도와주냐 적극적으로. 그동안은 불만이 있는데 뭐 지난번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여러 문제에서 문재인은 차마 못하니까 홍남기만 박살을 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문재인한테 아마 금방 대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웃깁니까? 왜냐하면 집권당 그거 한두 석 의석을 가진 데가 아니라 지금 그 열린민주당까지 합하면 172석이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공룡정당이에요. 엄청스레 큰 정당의 집권당에 대선 후보가 언론 탓하고 또 검찰 탓하고 세상에 그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그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언론이 지금 일부 신문하고 또 유튜버들 말고는 전부 자기들 편 아닙니까? 그거 그러면 100% 자기들 편이 안 되면 언론이 나쁩니까? 그런데 자기들 쪽이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불리하다는 거 아닙니까? 기울어져 가지고 뭐가 전부 친문 딸랑이 언론들 뿐인데요. 그 폐색이 짙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국민의 힘 측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안 돼 비판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모르는데 자기들 안에서 위기감이 이제 나오고 말이죠. 자기들 안에서 서로 이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돼 뭐 어쩌고 나온다는 것은 폐색이 짙다 이 말이거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 측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거기다가 자중질환까지 겪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